자, 관여도 상황에서 이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앞서 저희가 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 행동, 소비자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하고 정보 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차 시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1차 시에 보시게 되면 고관여 그러니까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정보 처리 과정이 있죠. 그런 다음에 마케팅 자극이 있고 소비자의 어떤 반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듯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관여 상황에서 어떤 구매 의사결정하고 저관여 상황에서 구매 의사결정은 약간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앞 차시인가요? 세 번째 차시 앞인가 거기서도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아마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인식을 하게 돼요. 배우셨죠? 문제인식하는 부분들. 그 정보 탐색을 통하게 되고 대안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매를 하고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구매 행동은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의 어떤 이런 유형들을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어떤 저관여 상황에서 어떤 구매 의사 결정 과정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문제인식 또는 구매 대안 평가가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요. 이제 내부적인 어떤 내적인 탐색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구매를 하고 어떻게 돼요? 대안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대안 평가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문제 인식한 다음에 구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문제 인식부터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구매 후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또는 이 책에서는 이 저자분께서는 이제 문제 인식, 구매, 대안 평가를 이제 저관여 상황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이게 두 단계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해보고 만족하게 되면 그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바로 어딜까요? 고관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차라든지 뭐 아파트 집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뭐 가격도 상당히 고가이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반적인 어떤 제품군이 유형들입니다. 그럼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차 오래 타잖아요. 물론 1년마다 바꾸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나 1년마다 바꿔 이럴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투싼인데 10년 됐습니다. 10년. 고장이 거의 안 나서 물론 나긴 했죠. 나서 고치긴 했죠. 수리하긴 했지만 사고도 한 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차를 그대로 이제 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자동차가 되었던 집이 되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실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비싸지만 어떻게 돼요? 오래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게 돼요? 이 고관여 상황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저관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바뀌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소한 브랜드를 지금 이 브랜드를 먹는데 만약에 맛이 없어졌어요. 예전하고 좀 맛이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제품을 써봤는데 얘랑 물맛도 비슷하고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그 제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갈아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제품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원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PB 상품들 많이 있죠. PB 상품이라고 하는 자체는 편의점 자체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가서 보시면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 예를 들면 그 GS25 같은 게 뭐 유어슨가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의 어떤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어떤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준 제품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거의. 물론 경쟁회사가 만든다라고 해도 유사한 제품들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관여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번 선택을 해서 잘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저관여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 서비스 저관여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저관여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고관여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고관여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관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일상적인 소비재들 많이 있잖아요. 저관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차체에서 보면 고관여냐 저관여냐 그리고 이성적이냐 감성적인 제품이냐를 봤죠. 그래서 보통 이 고관여하고 저관여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행위가 처음에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보면 이 저관여에서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고관여에서는 행위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고관여일 때, 저관여일 때가 상황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의 수준과 이 소비자 어떤 행동의 유형을 이제 관계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 탐색에 있어서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여 상황일 때 그리고 저관여 상황일 때 약간 차이가 있죠. 이 고관여 상황일 때는 능동적인 정보 탐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저관여 상황일 때는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수동적인 정보, 그러니까 능동하고 수동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메시지의 반복 효과가 없습니다. 얘는.